안녕하세요. 저희 24번 문제 같이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의 기억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우리 대강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2020년 7월 2일이 출산 예정일이었던 갑은 여기서 출산 예정일 그리고 실제 출산일에 대한 구분이 이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갑은 2020년 6월 28일 출산했대요. 6월 28일 출산하여 그리고 7월 10일에 땡땡구 건강관리센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신청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신청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에 땡땡구에 주민등록이 된 이후 실제로 이제 이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주민등록지를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땡땡구에 주민등록이 된 상태가 유지가 되는 상황일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또 거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의 신청을 검토한 땡땡구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고 한다. 이 조례와 그리고 이제 운영 규정이 불일치한다는 문제를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운영 규정과 조례 중 무엇도 위반하지 않고 갑이 30만 원 이하의 본인 부담금만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 또는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갑이 이와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한데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례와 운영 규정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규정상에 어긋나는 부분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그 규정상 어긋나는 부분이 발생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갑의 잘못이 아니라 갑이 실제적으로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조례와 운영 규정이 이제 각각에 따로 마련되다 보니까는 불일치되는 그런 내용 때문에 그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조례입니다. 8조에서 구청장은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라는 부분이 지금 가장 앞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가서 출산 예정일을 따져보고 출산일 한번 따져볼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된다는 것을 곧 여러분들도 읽어나가시는 과정에서 발견이 되셨을 것 같은데 일단 7월 2일이 출산 예정일이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6월 28일이 바로 출산 날이었습니다. 그럼 6개월 전이라고 하면은 얘는 2019년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여기서 7월 2일은 그래도 2020년의 그 기간이 이제 보존이 됩니다. 따라서 이게 문제가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출산 예정일이 7월 2일 그리고 출산한 일이 지금 6월 28일인 경우인데 그래서 얘는 괜찮아요. 출산 예정일 또는 그리고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무슨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와 그리고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땡땡구를 체류지로 하는 외국인 등록을 하고 그리고 체류하는 외국인 산모에게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선 또는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출산 예정일이 지금 7월이었죠. 그리고 실제로는 출산일이 바로 6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경우를 가지고도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괜찮은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본인 부담금을 이용금액 기준에 따라 30만 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 수급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이거는 이제 앞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갑의 상황과는 특별하게 이제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운영 규정을 볼게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출산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지금 조례와 다르구나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갑에 처해진 상황이 6월 달에 실제로 아이를 낳았는데 7월에 출산 예정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땡땡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땡땡구에 거주하고 있는 산모에 이 갑이 해당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 출산일은 6월 28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출산 예정일 또는 그리고 출산일을 기준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괜찮아요. 그런데 운영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불일치하는 부분이 여기에서 발생을 했구나라는 내용을 알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출산일을 또 역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산일이 6월 28일인데 지금 6개월 전부터 땡땡구를 국내 체류지로 해서 외국인 등록을 하고 실제로 땡땡구에 체류한 외국인 산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 1일부터 지금 땡땡구에 이제 주민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6월 28일에 출산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뭐 6개월 전이라고 하면은 얘가 이제 그 12월 달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해가 아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산모 같은 경우는 뭐 외국인 산모는 아니기 때문에 1년과 관련된 요 내용은 크게 이제 문제가 없죠. 여기서 뭐 6개월 전부터라고 했고요. 6개월 전부터라고 했네요. 외국인도. 그리고 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서비스 수급자에게 본인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고 그 본인 부담금에 대한 어떤 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조례의 기준에 따른다라고 이제 했어요. 여러분 운영규정 제21조 3항과 그리고 조례 제8조 제3항으로 신청인은 출산일 기준 10일을 경과할 수 없다를 신설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갑의 상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지금 출산 예정일이 7월 2일 그리고 6월 28일에 이제 아이가 실제 태어난 거죠. 그리고 7월 10일에 이제 신청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때 10일을 경과할 수 없다를 신설을 하면은 지금 갑이 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분명하게 말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여기에서 분명하게 말하는 내용은 지금 불일치한다라고 했습니다. 운영 규정과 조례가 지금 불일치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1번은 해당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갑은 출산일 기준 10일 이후에 서비스를 신청하였기에 해당 사항을 신설하지 않아야 하는 상황이죠. 갑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번에 실제로 땡땡고에 거주하고와 실제로 땡땡고에 체류하고를 삭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갑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관련이 없습니다. 뭐 삭제할 필요가 없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것이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삭제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3번에 본인 부담금을 30만 원 이하의 본인 부담금으로 뭐 개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본인 부담금에 관한 내용은 뭐 조례에 의해서 산정한다라고 나중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운영 규정과 뭐 조례가 뭐 이렇게 불일치하는 내용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요. 출산일을 모두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로 개정을 하면은 이제 갑이 모든 혜택을 일치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갑은 1월 1일부터 땡땡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를 했습니다. 근데 출산 예정일은 7월이었지만 아이가 빨리 나온 거죠. 그래서 6개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산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조례처럼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로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운영 규정을 출산일을 모두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로 개정을 하면은 일치되는 내용이 되고 그리고 더불어 갑이 이제 서비스를 적절하게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조례 제8조 1항이 1년을 6개월로 개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조례에 나온 1년은 외국인 등록을 하고 땡땡구에 체류하는 외국인 산모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 산모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갑이. 그래서 해당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답은 우리 4번이 되겠습니다.